네, 이어서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 배웠어. 지금 돌턴의 원자 모형부터 시작해가지고 톰슨, 러더퍼드, 보어까지 왔어. 근데 또 이제 보어도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이 한계점을 보어 원자 모형의 한계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친구들 이런 애들 뭐라고 해? 다전자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인데 전자가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뭐 헬륨 전자 두 개 있는 헬륨, 세 개 있는 리튬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수소 빼고 모든 원자들은 다 다전자 원자겠죠. 다전자 원자, 즉 수소가 아닌 원자에는 적용하기가 힘든데, 좀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원자 졸라 많아. 한 100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보어는 수소만 설명을 하지 못해. 그럼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원자명은 아니죠. 바로 헬륨 가니까 바로 깨져. 지금 여기 밑에 네온, 좀 더 복잡한 네온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렇게 막 갈기갈기 엄청 많죠, 선들이. 지금 여기 봤을 때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보다 선의 수가 훨씬 많고 선들이 무리지어 있어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껍질이면은 에너지 준위가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결하게 나왔는데, 지금 하나의 껍질 속에서도 조금씩 다른 에너지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에너지에 이렇게 막 여러 개 갈라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래서 지금 네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이 선의 수가 많고 많이 훨씬 많이 선들이 무리지어 있어, 이렇다는 소리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더라도 다른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같은 껍질이면 에너지 준위가 다 같다 그랬잖아.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 n, 그 껍질에 의해서만 의존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자가 두 개 있으면 전자도 마이너스를 띄고, 지금 지금 전자들끼리 마이너스 띄고 있으니까 이쪽 전자랑 서로 반발력이 있어. 이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 순위가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 지금 다른 애들을 설명하지 못해. 일단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일단 전자는 입자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도의 성질도 지니고 있고, 또 전자의 위치와 성력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어디에서 운동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원자 모형에서 지금 계속 전자 어디 있는지 지금 껍질에다 그려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게 양자역학을 풀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지 공간상의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만을 나타낼 수 있어요. 확률만을 파동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어디에 있을 확률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거를 뭘로 나타내냐? 파동함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리고 얘는 좀 여담이긴 한데, 파동함수가 뭐냐면 지금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함수 있지? fx 뭐 이런 거. 지금 파동함수를 지금 파동에 대한 함수, 파동을 제가 함수로 나타낸 건데, 우리가 주로 함수를 나타낼 때 수학 시간에 fx라고 쓰잖아. 파동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푸사이 x 이렇게 써요. 이 푸사이, 우리 학교의 푸사이, 물리 동아리 이름이 푸사이죠. 그래서 이게 푸사이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지금 이 파동 함수를 나타내는 이 함수를 나타낼 때 쓴 말이에요.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전자가 두 개 이상 있는 애들은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 안 맞아.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처럼 애초에 전자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전자는 어디에 있는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어라고 해서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의 한계점이 보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원자 모형이 바로 현대 원자 모형이에요. 현대 원자 모형. 요즘 쓰고 있는 원자 모형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원자 모형은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같이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각자 이름이 붙진 않았고 그냥 현대 원자 모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원자 모형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볼게. 일단은 원자에서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존재는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대 원자 모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경기가 뚜렷하지 않고
구름처럼 보이므로 전자구름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한대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대. 지금 전자가 어디에 있을 확률 이렇게만 말할 수 있어. 그 원자를 지금 원자를 여기 동그라미로 우리가 그렸었잖아.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는 게 지금 모호하다는 소리죠. 왜냐면 지금 여기도 결국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다 확률인 거잖아. 그쵸? 지금 원자핵이랑 졸라 멀리 있어도 지금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원자를 어디까지를 원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 뚜렷하지 않고 그냥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그냥 흩어져 있다. 확률로 그냥 흩어져 있다. 그래서 뿌옇게 좀 구름처럼 구름 마냥 흩어져 있다라고 해서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 있는 게 존재한다. 거기 딱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여기도 있을 확률이 있고 여기도 있을 확률이 있고 여기도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지금 알아서 그냥 뿌옇게 그냥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지금 그렇게 나타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비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비탈 처음 들어보죠? 오비탈이 영어로 orbital이거든. 오비탈 이게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궤도란 뜻이야. 그래서 지금 전자가 그냥 여기 그냥 뭉뚱해서 퍼져 있다. 그래서 그 궤도에 퍼져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오비탈이 뭐냐면 원자 주위에 공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비탈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그냥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지금 집이 지금 있어. 그럼 집 안에 전자가 들어가겠지. 그럼 이 전자는 이 집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집 안에서 뭐 책상에 앉아 있는지 침대에 누워 있는지 우리 몰라. 근데 일단 그냥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원자문에서 오비탈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자의 존재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는 건데 양자역학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전자의 존재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존재 확률 구하는 거는 뭐 우리가 할 거는 아니고 나중에 대학 가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 있는지 존재 확률을 우리가 다 구해 놓은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핵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전자가 발견 확률이 0이 아니니까 즉 원자의 경계와 크기를 크게 정확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하는 게 지금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비탈의 표현 방법, 전밀도 그림, 경계면 그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지금 여기 오비탈, 우리 뒤에 배울 오비탈 중에 1s라는 오비탈, 1s 오비탈에 지금 전밀도 그림이랑 경계면 그림을 들고 와봤어요. 지금 전밀도 그림은 지금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들을 점을 찍는 거야. 그럼 점이 이렇게 막 진해. 그럼 여기는 존재 확률이 큰 거고 지금 옅어. 그럼 존재 확률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전밀도 그림이라고 하고 빈칸에 들어간 말은 전자의 존재 확률을 점으로 나타내는 방법. 빈칸이 좀 이상한데 점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밀도 그림은 점으로 나타낸 거다. 그다음에 경계면 그림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전밀도 그림을 보면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옅죠. 지금 진할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크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진하지. 지금 진한 부분들이 있지. 이런 것처럼 지금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인 부분들을 칠해보자, 채워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가 되는 지점들을 연결한 경계면으로 나타낸 게 바로 경계면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는 지금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고 이 바깥에는 90% 미만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자가 존재 확률이 90% 이상인 부분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경계면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비탈을 말할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쓰냐면 이 경계면 그림을 주로 써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주로 오비탈 이야기할 때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야.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경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전자가 존재 확률이 90%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오비탈이라고 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원자명을 오비탈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 그럼 이제부터 오비탈에 어떤 오비탈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오비탈로 지금 원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자세히 배워볼게요. 일단 오비탈의 모양을 먼저 배워볼게. 다양한 오비탈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오비탈들의 모양을 먼저 배워보는 거야. 오비탈은 모양에 따라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s, p, d, f 이건 외우셔야 돼요. s, p, d, f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 s, p, d, f
S, P, D, F 이 순서대로 지금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모양은 지금 S랑 P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통달을 해야 되고 D랑 F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좋아요. 그럼 S 오비탈 먼저 볼게요. S 오비탈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어. 지금 동그라미 구형이죠. 그래서 S 오비탈의 특징은 먼저 공 모양 구형이다라는 거예요. 구형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형이라는 소리는 방향이 있는 건가? 지금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방향마다 뭐 달라? 구형이면 지금 이쪽 방향도 똑같고 이쪽 방향도 똑같고 이쪽 방향도 똑같은 거지. 전자 존재 확률이 구형이란 소리는 그쵸?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 방향성 X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방향성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핵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은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핵으로 거리가 같을 때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의 존재확률이 같으면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는 게 되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S 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얘기했던 그 전자 껍질 있지. 이 현대 원자 모형에서 껍질 개념은 그대로 들고 와요. 그 껍질에 각각 오비탈이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있지. 1s 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을 말하고 2s 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을 말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처럼 s 오비탈, 지금 s 오비탈은 전자 껍질 하나에 하나당 한 개가 존재해. 그래서 한 전자 껍질에 한 개의 s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전자 껍질에 s 오비탈이 존재해. 근데 몇 개? 한 개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이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2s 오비탈이 있고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3s 오비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s 오비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 오비탈은 다시 정리해 보면 구형이고 방향성이 없다는 소리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상관없이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같다라는 거고 모든 껍질에 s 오비탈 한 개씩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에 p 오비탈 볼게요. p 오비탈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어. 네, 꽃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얘를 보면은 이게 사실은 오비탈 한 개가 아니라 오비탈 세 개를 같이 겹쳐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p 오비탈은 세 개씩 있어. X 오비탈, Y 오비탈, Z 오비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모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령 모양이에요. 얘를 아령 모양이라고 한대. 지금 우리 요즘에 생각하는 아령은 덤벨은 뭐 요딴 식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령을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아령을 썼었나 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령 모양이라고 한대. 그래서 얘들은 아령 모양이라고 구 모양이 아니라 아령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랑 생각을 해봤을 때 아령이란 소리는 지금 방향마다 다르지. 지금 같은 거리면 방향에 관계없지 않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생각을 해봐. 같은 거리면은 지금 다 존재할 확률이 같았으면 이렇게 구형이 돼야 되잖아. 얘는 구형이 아니지. 아령 모양이지. 그럼 얘는 방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방향성이 있다. 핵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존재 확률이 다르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른 건데 지금 p 오비탈은 3개 있다 그랬어. 이렇게 방향이 3종류가 있어요. px, py, pz가 있는데 지금 이 공간 좌표상에서 x축에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있으면 얘를 px 오비탈이라고 말을 하고 y축에 지금 아령 모양으로 있어. py 오비탈. z축에 아령 모양으로 있어. 그러면 얘를 pz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p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아령 모양이고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가지 배양에 따라서 오비탈이 있고 p 오비탈은 3개씩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n이 2 이상, 지금 두 번째 껍질 이상의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해. 그래서 p 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부터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p 오비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은 1p 오비탈 이런 건 없어. 2p 오비탈부터 가능한 거야. 3p 오비탈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껍질은 p 오비탈이 없다.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s오비탈이랑 p오비탈은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다음에 d오비탈이랑 f오비탈은 이렇게 순서 알아둬야 되는데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알아둬야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p오비탈은 n은 2 이상의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했지. d오비탈은 n은 3 이상의 에너지에서만 존재해요. f오비탈은 몇 이상에서부터 존재할까? n은 4 이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우리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p오비탈은 지금 x축, y축, z축 이렇게 3개 있다 그랬지. 그럼 p오비탈이 3개고 d오비탈은 몇 개 있냐면 5개 있어요. 그리고 f오비탈은 7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을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p오비탈은 몇 개? 3개. 그래서 한 전자껍질에는 3개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p오비탈이 존재하며 산소형 공간의 각축 방향으로 존재한다라는 건데 지금 3개가 존재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EPX나 EPY나 EPZ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좋아요. 그래서 같은 p오비탈이야. 같은 EP오비탈이야. 그럼 EP는 3개가 가능한데 다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쓸 때 EPX, EPY, EPZ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이 3개를 퉁쳐가지고 EP 이렇게 쓰기도 해요. 네,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오비탈을 표시하는 방법을 조금 배워볼게. 지금 뭐 화학에서는 원소를 배우고 뭐 원자를 배워도 일단 표시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오비탈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숫자는 뭐야? 전자 껍질을 의미하는 거죠. 전자 껍질. 그래서 지금 이 p 오비탈이야. 그러면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얘 주양자수. 지금 우리 앞에서도 계속 껍질 할 때 주양자수라는 표현 썼죠? n.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 영어는 오비탈의 모양. 뭐 S야, P야, D야, F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뭘 적어주냐면 방향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뻗은 방향, 그럼 이 PX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숫자 얘는 뭐냐? 얘는 전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야기할 때 오비탈이 전자 집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집에 전자 몇 마리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EPX1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EPX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럼 이렇게 알아두고 지금 각 전자 껍질의 오비탈 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껍질마다 지금 오비탈이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만 존재해서 1s 오비탈만 존재해. 그럼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2s 오비탈이랑 2p 오비탈이 있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 전자 껍질이 K, L, N, M, N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전자 껍질 K라는 소리는 첫 번째 껍질. 그래서 주양자 수가 1이라는 소리고 L이면 주양자 수가 2, M이면 3, N이면 4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 이 껍질에는 오비탈이 무슨 종류가 있을 수 있냐? 일단 첫 번째 껍질은 s 오비탈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s 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는 2s 오비탈이 있어. 그런데 이거보다 s 오비탈 먼저 다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s 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하나씩 있어야 되죠. s 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하나씩 있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껍질에는 1s, 두 번째 껍질에는 2s, 세 번째 껍질은 3s, 네 번째 껍질은 4s 일단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음 p 오비탈을 생각을 해보면 p 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이 있을 수 없고 두 번째 껍질 n은 2 이상인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2p 오비탈이 있을 수 있고 3p 오비탈이 있을 수 있고 4p 오비탈이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부터는 d 오비탈이 있을 수 있죠. 3, 2 4D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네 번째 껍질부터는 F 오비탈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4F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오비탈이 지금 각각 몇 개 있냐는 거야. 일단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모든 S 오비탈은 S 오비탈 하나씩 있어요. 근데 P 오비탈은 X축, Y축, Z축 이렇게 3개씩 있어요.
그다음에 d 오비탈은 몇 개씩 있다 그랬어? 5개씩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f 오비탈은 7개씩 있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조금 의문 들 수 있는데 조금 알 필요는 없지만 질문할까봐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그럼 d 오비탈은 왜 어떻게 5개가 있냐? 지금 이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p 오비탈은 뭐 x축, y축, z축 3개 인정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지 5개가 나오냐라는 건데 d 오비탈은 배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d 오비탈은 이렇게 꽃 모양처럼 생겼거든. 이 아령 2개를 이렇게 크로스해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공간상에서 XY 평면에 있을 때 그리고 YZ 평면에 있을 때 ZX 평면에 있을 때 그리고 X제곱 빼기 Y제곱 평면에 있을 때 그리고 Z제곱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있을 때 총 5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몰라도 돼 얘들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F오비탈도 이런 식으로 지금 F오비탈 모양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배양 7개 있을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궁금해하지 않는 게 우리 전신 공간에 좋아요. 화학원에선 그렇게까지 안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S오비탈, P오비탈 완전히 알아두고 D오비탈이랑 F오비탈 이렇게 순서대로 있고 D오비탈은 3번째 껍질부터 F오비탈은 4번째 껍질부터 그리고 D오비탈은 5개, F오비탈은 7개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 각 껍질에 오비탈이 몇 개씩 있는지 볼게. 지금 오비탈이 지금 첫 번째 껍질에는 1개 있죠. 지금 1s 오비탈 1개만. 두 번째 껍질에는 2s 1개, 2p 3개. 그래서 4개 있어요. 세 번째 껍질에는 1개, 3개, 5개 더해주면 9개 있어요. 네 번째 껍질에는 1개, 3개, 5개, 7개 총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약간 감이 오죠.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 4일 때 16. 그래서 지금 오비탈의 수는 n제곱이에요. 주양 오비탈 수 지금 각 껍질의 주양자 수 오비탈의 수는 몇 개냐 하면은 오비탈의 수 n 제곱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배울 거긴 한데 한 오비탈엔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그러면 오비탈 수에다가 2 곱해주면 되지. 그럼 2n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2개, 8개, 18개, 3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 뒤에 가가지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더 확실히 알아보도록 할게. 다음에 양자수 개념은 조금 이따 다시